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제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딱딱한 군대? 아우, 그게 언제적 얘기를 해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주도 또 오늘도 우리 지숙 씨가 스페셜 MC로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군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어때요? 뭐 평소에 알고 있던 군대랑 다른 게 있냐고요? 네네. 아니 그냥 갔다 온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봤죠. 너 주기 해봤냐? 아, 주기. 뭐 너 때는 뭐 이게 바느질 했냐 아니면 매직으로 썼냐? 그리고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예전에는 군대에서 석유 난로가 유일했습니다. 오, 석유. 예. 그래서 그게 따뜻한데 그 냄새가 심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막내가 석유 채우느라 바쁘고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적구에선 히터. 야, 최고 40도까지 가능하고 이동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진짜 우리 군대가 어디까지 좋아질지 정말 기대가 될 정도예요. 네네. 예. 그럼 오늘도 스페셜 MC 우리 지숙 씨와 함께 기분 좋게 행군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행복했던 연애의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 네, 우리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부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아유 오빠, 장성규님이랑 찍은 사진 너무 잘 나왔던데요? 오. 그리고 또 돈 때문이야 녹음실 비하인드 영상도 잘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이야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돈 때문이야, 돈 돈 때문이야. 안 들어보셨네요. 근데 수민 씨는 요즘 제 SNS를 아주 염탐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유 염탐이라니요. 제가 뭐하러 관심이죠 관심. 하트 뿅뿅 댓글까지. 아우 요즘 SNS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고민 장병이 SNS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얼른 만나볼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대 5개월 차 21살 일병입니다. 저에게는 지칠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비타민 같은 썸녀가 있어요. 비타민.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 풋풋한 사이죠. 한 달. 근데 어떻게 썸을 타게 됐냐고요? 날짜를 그녀와 세우는구나. 저의 만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 달 전.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그 피드에 올리신 꽃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우, 아니, 물어보신 건 작약이라는 꽃이에요. 자기야 예뻐. 집에서 키우기 아주 쉬운 식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피드에 꽃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네. 꽃 정말 좋아하죠. 화병에 꽂아주면 집 분위기도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꽃 좋아해요. 그런데 꽃 좋아하는 남자는 흔하지 않은데 되게 로맨틱하시네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꽃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해요. 혹시 트로트 좋아하세요? 하이 이거 우리 아빠 취향인데. 회사 꽂히고. 어머 트로트도 좋아하세요? 저도요. 저 항상 신곡도 찾아 들어요. 요즘에 그 성원이 그분 노래 되게 신나던데. 아유, 역시 뭘 좀 아시네요. 진심입니다. 우리 취향도 비슷하고 되게 잘 통하네요. 혹시 몇 살인지 물어봐도 돼요? 저는 21살이에요. 어머. 와, 수민 씨는요? 저도 21살이에요. 와 친구다 친구. 와 어떻게? 우리 친구니까 말 편하게 해요. 동갑이라니 괜히 더 반가운데. 반갑다 친구야. 그래 친구야 반가워. 그런데 지금 군인인가 봐? 군대 힘들지. 아직 정신 없지 뭐. 그래도 난 선임들이 괜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구나. 근데 이제 곧 핸드폰 낼 시간 아니야? 혹시 괜찮으면 연락처 알 수 오. 있을까? 적극적이야. 내일부터 깨떡으로 연락할게. 어머. 일주일 후. 뚜미라.
뜸이나. 다른 사람이 됐네요. 나 오늘도 휴대폰 받자마자 너한테 1등으로 전화하는 거야. 잘했지. 우리 리피 잘했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오늘은 짜장이래. 맞아. 어? 너 짜장 안 좋아하잖아. 아, 밥 많이 못 먹었겠네. 어? 나 짜장 안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에이, 전에 말해줬잖아. 기억하고 있었지. 짜장보다 카레를 좋아하고 가장 좋아하는 꽃은 작약이고. 아우, 나 요즘 리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중이지요. 왜 그래야지, 왜? 나 지금 심장이 쿵했지 뭐. 쿵했지 뭐. 되는 거야, 이거? 심장 폭행범. 아 그런데 이제 나 밥 먹으러 가야 해. 금방 먹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잠깐 기다리는 것도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래도 너 잘 체하니까 꼭꼭 씹어 먹고 천천히 먹고 와. 야야, 뭘 그렇게 해빌래 웃고 있어? 이 꼬리가 귀에 걸렸는데? 설마 너 연애하냐? 아 연애는 무슨 뭐 비슷하긴 한가? 아직 썸만 타는 중이지 뭐. 오, 이 자식 진짜가 보네. 어떻게 만났어? 아니 장난꾸러. 그냥 저기 인별그램으로 연락이 왔길래 계속 연락하는 거지. 뭐? 그럼 실제로 만난 적도 없겠네? 얄미워. 아직은 그렇지. 그게 무슨 연애냐?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 요즘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게다가 매일 이 깨떡에 전화까지 한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통하는데. 야, 넌 모르면 빠져. 바보, 나는 걱정돼서 그러지. SNS로 만나서 잘된 커플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야. 우리 순진한 리피 데리고 장난치는 거 아닌지 몰라. 야, 우리 수민이 그런 애 아니야. 사실 저도 SNS에서 만난 이연이 아예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적 없는 사람과 연애를 꿈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걸까 싶기도 하지만 이 연락 계속 지속해도 되는 거겠죠? SNS는 사랑을 싫고 외롭던 고민장병에게 이 썸이라는 풋풋한 이 설렘을 가져다 줬네요. 그러게요. 네, 진짜 요즘 20대라면 SNS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거든요. 진짜 부담 없이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SNS 보면 그 사람의 그 성향이나 취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SNS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만남의 장소라고나 할까요? 일단은 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쉽고 직접 얼굴을 보는 게 아니니까 뭐 호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뭐 부담이 없어서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생각해 보면 라떼도 SNS 연애는 핫했었던 것 같아요. 에? 진짜요? 뭐 SNS가 있었어요? 그때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사이버 러버라고 했었죠. 사이버라는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사이버 세상. 맞아요. 씹어러버. 테크노. 시버러버. 라떼는 이제 폰팅. 아, 전화번호 이렇게 예, 눌러가지고. 폰팅, 채팅. 아, 근데 뭐 다들 사이버 러버는 뭐 한 번씩 해봤잖아요. 저 때 굉장히 인터넷 채팅이 이제 유행이요. PC방이라는 게 생기면서 맞아, 그때부터 그래요? 그때? 막 해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만나본 적은 없는데 거리가 머니까 잘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미 사귀고 있고 친구들도 막 그렇게. 지숙 씨는? 저는 저 때는 이제 싸이월드가 워낙에 맞아. 싸이월땡이 워낙에 이제 아, 네네네. 막 진짜 친구들 모두 다 썼으니까 그 친구의 친구를 타고 가면서 이제 좀 친해지는 경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타기라고 파도 하죠. 타고 네, 파도 타면서. 서퍼구나 서퍼. 서퍼였죠. 저도 이제 세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싸이월땡이나 아니면 그 레이땡온 아, 그렇게 하면 그 두 개가 서로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홈피를 들어가 보면 이제 BGM을 들으면서 아 얘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미리 추측을 해서 맞아,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네, 맞아. 그거 갖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죠. 나도 얘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던 기억이 나요. 야, SNS 연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고민장병의 경우에는 얼굴만 직접 안 봤다 뿐이지 입맛부터 취향까지 뭐 상대방이랑 너무 잘 맞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충분히 이 연인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만남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 알아가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네요. 그럼 이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SNS 연애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SNS 연애의 장단점이요? 돈이 안 든다? 데이트 비용이 없다. 그렇죠. 뭐 만나서 무슨 뭐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럴 수 있죠. 이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현질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현질은 이 기프티땡이라고 있어요. 기프티땡으로 서로 좋아하는 거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 뭐 밥도 시켜주고. 맞아. 맞아. 요즘에 그런 거 유행이더라고요. 막 서로 막 연애들끼리 밥을 시켜주더라고. 장점이 없네. 일단 단점이 SNS 단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제 다른 사람이다 얼굴이. 셀카가 약간 이제 필터가 들어갈 수 그쵸. 있으니까. 필터의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서로 만났을 때 못 알아볼 수 있어. 서로 이렇게 지나치는 거 아니야? 그거 있잖아요. 그 부산대 프로필 사진이 하도 보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뒤에 걸려있던 남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막 휘어 있는 그런 사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이렇게 얼굴을 올리다 보면 옆에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진짜 자주 올리시는 분이라면 진짜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정말. 굳이 만나서 막 네. 취향이 뭐 뭐예요? 했어? 이런 거 막 굳이 안 물어봐도 한 노력을 번에 피드 안 안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 어디에 가도 뭐 스토리 같은 것도 있고. 저는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솔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덜하다 보니까 뭐 내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도 진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의심이 들 것 같아요. 뭐 얘가 뭐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했으면 진짜 싫어할까? 좋아하는데 뚱뚱해 보일까? 이거 거짓말 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네. 맞아. 그리고 저는 뭐 당연히 연애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조언을 구하거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몰라도 연인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SNS로 연인까지는. SNS. 자, 그럼 뭐 저는 그 인별그램이나 뭐 얼굴책 뭐 이런 뭐 SNS를 아예 전혀 하지 않거든요. SNS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사진뿐인데 그래도 호감이 생길 수 있나요? 그럼요. 이제 사실 SNS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요. 이게 외모가 일단 내 스타일인지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피드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취미나 취향을 한 번에 알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리고 맞아. 내 취향에 맞는 또 사진이면은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안 하시지만 그래도 피드는 보신 적 있죠? 피드가 뭐예요? 근데 자꾸 피드 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피드가 이제 사진 올리는 걸 피드라고 하고. 아, 그래요? 예. 사진 올려서 이 페이지가 처음에 뜨는 그 사진이 올라가는 이런 네. 광장? 만남의 광장? 사진 광장. 광장이 피드. 사진의 만남의 광장? 네, 막 올라 이해가 글과 혼되네. 사진이.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SNS 광장에서 이런 사진을 보면 좀 관심이 가더라 하는 게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옷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성분이 되게 옷을 잘 입는다 싶으면 이제 찾아가서 봅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또 매치를 하시는. 옷을 잘 입는 분들이 사진 잘 찍어요. 맞아요. 저는 그거 뭐 둘러보기 이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 광장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광장도 갈 수 네, 있어요. 랜덤 광장이 있어요. 내 취향에 맞는 광장이 또 있어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광장에서 사람 광장을 어떻게 가? 맞아요. 다음 알고리즘.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석달 돼서 그건 알고리즘은 알아요. 그 연관 동영상 갖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어요. 아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그런 사진을 보면 좀 되게 호감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추억을 막 이렇게 돋게 만드는 사진들. 뭐 쫄쫄이, 쫀디기 같은 거. 쫀득이,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아폴로 뭐 이런 사진. 옛날 음식들 막 이런 거. 예. 바람으로 말 달려가는 거 이런 거. 이거 왜 다 알지? 허리 왜 이렇게 돌려가지고 모래로 그림 그리고. 그거 왜? 그 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용수철처럼 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동력 물에 넣으면 커지고. 확실히 우리가 다 취향이 맞긴 하네요.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겠어요, 이러다가. 공감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공감. 본인한테. 뭔가. 저는 또 약간 그 다른 직업이 어떤지 되게 그런 걸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약간 뭐 만드는 거, 목공에 뭐 이렇게 뜨개질, 요리 오, 그런 맞아. 거 딱 그런 거 나오면 재밌어. 계속 봐요. 또 한 번 나오면 그게 또 연관 아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맞습니다. 테이블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근데 그거 쭉 한 시간 이상은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SNS에 대한 궁금증 또 제가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네, 한 사이트에서 진행한 리서치 결과에서 72.7%의 남녀가 높다. SNS의 연애를 이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SNS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SNS 속 호감을 상승시킬 사진은 무엇일까요? 남녀 618명을 대상으로 SNS 프로필 사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호감 가는 이성의 프로필 사진으로 남성은 자연스러운 셀카를, 여성은 여행 사진을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여행 네. 반대로 비호감인 프로필 사진도 궁금하실 텐데요. 남성은 명품이나 노출 수위가 높은 자기 과시형 사진을, 여성은 아이돌, 스포츠 스타로 프로필을 스포츠 설정. 스타일 진짜 좀 아니. 팬클럽형 사진을 비호감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사진으로 이성에게 매력 어필을 뿜뿜 할 수 있겠죠? 네. 외모부터 취향까지 너무 잘 맞지만 SNS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민장병에게 줄 수 있는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는 SNS 만남이 트렌드가 된 시대잖아요. 시대가 변하는 만큼 만남의 방법도 다양해졌단 말이죠. 고민 장병은 지금 나이대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는 만남을 하고 있는 것뿐이니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게 생각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또 SNS를 통해서 만나서 친해졌다. 그러면 또 그 가지고 있는 한계도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무조건 해결책은 당장 가서 휴가 때 맞춰가지고 만나는 겁니다. 만나보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SNS에서 만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실된 마음인지 의심스러운 거라면은 서로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SNS는 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무책임, 자기 말에 대한 무책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써야만 하는 손편지 서로 주고 받는 거죠. 아니면 손편지는 저는 너무 공감하네요. 네. 네. 라떼는 진짜 펜팔을 했기 때문에 펜팔 커뮤니티 게임상에서 만나서 뭐 연인을 발전한 경우도 과거에도 있긴 했어요. 그럼요. 네. 혹여나 결과가 안 좋아도 또 하나의 경험을 한 거니까 그렇죠. 미리 겁먹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네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직 청춘이니까요. 네, 저도 고민장병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게 이 썸녀와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네. 달콤하고 맞아요. 일단 건전해요, 취향도 건전. 너무 맞아, 잘 맞고. 맞아 일단 뭐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예, 것 예, 같아요. 뭐 카드를 보내라 뭐 이런 건 없고 예. 공감대를 싹 하고 있고 이 관계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고민 장병의 마음을 달래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그 노래를 틀어줘.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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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또 선배님 나오셨으니까. 또 구연둥이가 또. 그 노래를 그래서 한번 또 맞춰줘야지 그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역시 자기 살아있네요. 뭐 무슨 노래가 나올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따 오늘도 이제 번호를 골라야 되는데 네. 1번부터 100번까지 자 오늘도 우리 지수 씨가 한번 골라주시죠. 제가 고른 건가요? 네, 당연하죠. 그럼 선생님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한번 쏘시죠. 네. 제 생각엔 말이죠. 아까 그 몇 퍼센트라고 했죠? 72.7%. 아까 72.7%? 72.7%요. 그럼 딱 뒤에 빼고 72로 갈까요? 72로. 네, 72 로. 이렇게 72 높은 번. 번호가 나오긴. 이것은 오, 지코? 이거 오빠가 해도 되겠다. 이거는 래퍼분께 그래요, 불러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예. 우. 너는 너 나는 나. 네. 넌 나고 난 너야 넌 너고 난 나야 마음이 같다면 오, 잘 골랐다. 오늘도. 나고 난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억울하단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Oh girl 침번호 지우고 밤만 듣던 가사가 딱 맞는데요? 날 어쿠스틱 해줬어 난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억울하단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그래요. 잘 골랐다, 잘 골랐다. 가사가 넌 나고 난 너야.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가사 중에 힙합만 좋아하던 내가 너를 만나서 어쿠스틱도 좋아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온 걸 보니까 SNS에서 서로 취향 맞춰가면서 뭐 상대방의 취향에 맞춰서 나도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그러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야!
짧은 가사에 되겠다. 다 했다. 그리고 약간 난 이거 힙합을 좋아했는데 널 만나고 어쿠스틱을 좋아하게 됐다는 난 예전에 디지털이었는데 너를 만나고 약간 아날로그가 됐다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펜팔을 한번 그렇죠. SNS에서 네, 아날로그 감성으로. 손편지를 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다. 아무튼 두 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네. 자, 인생이든 뭐 연애든 직접 부딪혀 보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고민장벽의 마음이 확실하다면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부딪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말 못할 연애 고민이 있나요? 에이, 뭐가 걱정이에요. 바로 여기 자유롭게 살아가라 행복이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으로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고민 해결은 물론 장벽 맞춤 선물까지 쏟아지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뭐죠? 네.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렛츠고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군대의 5대 장성이 있습니다. 네. 무엇일까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병장. 맞습니다. 말년 병장인데요. 생활관 안에서만큼은 그만큼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두 장의 정면 승부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일지 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옛썰 군썰! 아이, 김 병장님 앞친구 뭐 또 안 나가십니까? 아, 그런 건 군인 아저씨들끼리 하세요. 소 대장님이 오늘 열애 절대 없다고 무조건 다 나오라고 했지 말입니다. 그럼 나는 꿈속에서 뛸게. 나 지금 전력 질주 중이다. 참, 됐다. 아유, 나는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야, 가자. 네. 잠시 뒤. 김 병장님. 아이, 진짜. 야, 소대장 따위는 그냥 네 손에서 좀 커버를 치라고. 내가 말년에 구보까지 해야겠냐. 김병장? 김병장. 김병장. 아, 진짜 왜 자꾸 부르니? 소대장님. 우리 김병장이 나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몰랐네.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아니, 솔직히 말년에 구보까지 뛰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말년은 군인 아니야? 그럼 김병장이 잊고 있던 군인 정신을 다시 한번 심어줘야겠네. 아니, 특별히 우리 김병장은 지금 당장 군장을 메고 아침 구호를 시작한다. 실시!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빨리 나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가지고. 그날 밤. 진아야, 오늘 메뉴 뭐냐? 순두부찌개입니다. 야, 그럼 올 때 나 우유 하나만 갖다 줘. 식사 안 하십니까? 아이, 저 인간 또 시작이네. 소 대장님이 벼르고 있는 거 모릅니까? 아, 그러다가 또 걸리면 어쩌려고. 야, 밥 먹을 때 나 하나 빠진다고 티 안 나. 가서 많이들 드세요. 아, 몰라요. 가자. 네. 김병장님 우유 주문하셨죠? 아, 고맙다, 진아야. 여기. 야, 진아 많이 여성스러워졌네. 소대장님. 내가 우리 김병장이 왜 밥맛이 없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군 생활이 너무 편해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 아, 소대장님, 저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이 들어. 아니, 말년에는 군대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밥맛 나게 해줄게. 지금 당장 김병장 혼자 취사장 대청소한다. 실시. 아니, 소대장님, 그 취사장은 취사병들 소유지인데 제가 너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병장이 나한테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 밤새 청소하고 싶어? 아, 갑니다, 가. 아, 진짜. 말년에 취사장 청소를. 아유, 행복하다, 행복해. 아유, 그날 밤. 김 병장님 그만 좀 하십시오. 이러다가 우리한테 불똥 튈까 봐 겁나 죽겠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육군 말년이 이렇게 됐냐? 야, 내가 이렇게 말년에 부당한 대우 받으면 너도 말년 때 똑같이 당하는 거야. 그건 안 되지. 부대 차렷. 됐고 김혜경 암고 뭐야? 암고 뭐냐고 물었다. 야, 막내야, 암고 좀 알려드려라. 예, 암고. 막내 말고 김혜경 너한테 물었다. 암고 뭐야? 소 대장님, 저 오늘 근무도 없습니다. 근무 없으면 암고 몰라도 돼? 니네 잘 들어. 오늘 니네는 김혜경 때문에 재점호 한다. 재점호 왔을 때 암고는 물론이며 복무신조, 군가까지 김혜경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오늘 못 잘 줄 알아.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어떻게 진짜 불똥 튀었네요, 진짜. 계속. 야, 소 대장님은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냐? 아이 거 보십시오. 우리까지 이게 뭡니까? 그래, 이대로만 당할 순 없지. 나한테도 다 방법이 있어. 방법? 행복안한테 이를 거다. 아이 고작 생각한다는 게 행복한님이 소대장님 버리고 잘도 김병장님 도와주시겠습니다. 행복안님이 보양식 좋아하는 걸 알지? 에? 설마? 다음 날 오, 야외 촬영까지 했어요. 진짜 야외네. 아이 뱀을 잡으면 혼자 잡을 것이지 왜 나까지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다 너한테 다 돌아간다니까. 진짜. 아이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깜짝이야. 뱀. 잡았다, 요놈. 와 한 번에 두 마리나 잡으신 겁니까? 뭔 소리야, 두 마리라니. 김병장님 다리에. 김병장님, 김병장님. 김병장님. 김병장은 결국 소대장을 피해 남은 군 생활을 군병원에서 보내게 되었다. 뱀독에 의한 후유증과 함께. 쓰러지신 거예요? 결국? 아니 아무리 뭐 네네. 저녁이 얼마 안 남은 말년 병장이라도 소대장이 저렇게 나오면 웬만한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괜한 자존심을 내세워서 큰 거 다쳤네요. 네. 근데 지금 다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소대장도 마음을 진짜 단단히 먹었다. 맞아요. 와 보통 말년병장을 많이 열애시켜 주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그래요? 인정을 아, 좀 요즘도 해줍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진짜 꽁트를 보고 나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말년병장이 어떤 위치길래 이게 군 안에서 그래도 병장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안락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조금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일단 말년 병장이 되면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네. 자고 쉬느라 엄청 바쁘거든요. 씻고 입고 먹고 싸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년 병장이. 네. 바쁘네요. 그리고 이제 병장에게 이 말년 병장에게 필요한 물건은 이제 찾기 전에 이미 옆에 와 있죠. 다. 야. 그죠? 딱 갖다 후임들이 주니까. 후임들이 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전혀 안 움직이죠. 예. 그리고 복장도 이제 생활 이 체육복 그리고 슬리퍼. 식사는 거의 충성마트. 뭐 냉동 많이 먹죠. 그렇죠. 그리고 맛있어요. 내가 뭐 굳이 움직여서 뭘 하지 않아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권 실태 조사를 다녀왔었는데요. 오 그런 것도. 예, 예. 뭐 그래서 다녀오면 그렇죠. 제 저분도 일을 하시겠죠. 법무관이니까. 하여튼 최근에 간접적으로 이제 알게 됐는데 병장은 흰 양말을 신을 수 있다. 심지어는 그렇게 계급별로 상병은 검은 양말, 이병, 일병은 그냥 얼룩무늬 우리 지급되는 거 있고 뭐 그렇게 좀 나눈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소위 싸제 양말을 신을 수 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것 중에서 흰 양말만. 심지어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막 그 신발도 맞아요. 사제 신발 신을 수 있고 막 그렇게 막 정해놓는 데가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지급받고 그 통일적으로 입어야 되는데 약간 맞아요. 특혜죠, 특혜. 그렇군요. 근데 FM 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죠. FM 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2013년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 저때 이제 한 2012년부터 동기생활관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동기생활 사단별로 시행이 되고 거의 이제 말년병장이 누워 있다 이런 게 많이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등해지고 있는데 왜 나 때? 왜 하필? 그러네. 왜? 딱 나 때? 진짜. 동기생활관부터 어머 억울해. 그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평등해지는 건 좋았지만 아쉽기도 했다. 전 그래서 많이 못 누워 있었어요. 네. 워낙 또 착하고. 그렇죠. 예. 제가 규정을 지키네. 그렇죠. 그럼 옛날에는 그 말년병장의 유세가 진짜 하늘을 찌르던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막 생활관에 근두운 이렇게 부르면은 누가 와서 태워줘서 데리고 간다고. 아, 그럼요. 네, 그런 것까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누워서 생활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말년병장이라고 큰 권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부대 차원에서 이제 휴가 일정 같은 건 당연히 아직도 배려는 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미복귀 휴가라고 해서 밖에서 그 전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휴가 갔다 다시 복귀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뭐 그게 전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네네. 우려 때문에 그런 휴가 일정 관련해서는 많이 배려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편입니다. 저희 때도 저녁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남으면 그 말년병장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참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 선임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뭐예요? 그냥 뭐 없는 이제 사람. 그냥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이제 투명인간 취급을 그리고 했어. 막 밥 친구 먹으러 갈 때 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친구 먹기도 하고 네, 그래, 그냥 나이 형이라고 어린 부르기도 병장이. 하고 저희 때는 뭐 밥 먹으러 갈 때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뭐 깜빡 잊고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실 병장이 매일 노는 것 같아도 노는 게 아닙니다. 이 상병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누워서 보고 있어요. 누워서. 누워서. 잘 일어나지 아빠가 않죠. 나 안 자고 있다 이런 거 소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귀찮아서 나서지 않는 거지. 일단 한 번 마음 먹으면 워낙 이제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쌓인 노하우로 엄청 빠르고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해냅니다. 아마 병장들만 다 모아놓고 뭐 작업하라 그러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럼요. 속도가 엄청나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은퇴를 앞둔 이제 부장님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능력치는 만렙인데 만렙이죠. 뭔가 나서기는 귀찮아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자, 다시 꽁투소 얘기로 돌아가서 이 소대장의 김병장 공기를 제대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전역을 앞두고 간부 말도 안 듣는 병장들이 있나요? 실제로? 실제로도 이렇게 뭐 상담이나 진정을 받아보면 이제 초급 간부님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말년 병장들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도 또 많이 남지 않았고 설사 뭘 잘못해도 처벌을 받는 그 기간 자체도 좀 줄어든 상태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처벌이나 징계를 진행할 때 그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버티면 그냥 전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군에서 있었던 약간 뭐 불이익이나 처분 같은 기록이 이게 바깥의 민간인용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적거든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초급 간부가 부대에 오면 기싸움을 하려고 하는 병장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희 때는 진짜 심했어요. 네, 계급은 더 높지만 군 생활은 뭐 얼마 안 된 뭐 간부님. 길들이기. 내가 더 훨씬 오래 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저는 뭐 병 생활은 못해서 그렇지만 되게 유사한 건데 20대의 단기 장교하고 50대의 이제 부사관 간의 그런 관계가 약간 미묘하게 비슷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단기 장교는 이제 인관한 지 얼마 안 됐고 한 뭐 20-30년 있는 그 경험이나 군 생활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하면서 조금 다투는 경우가 있었고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명확하게 하나 말씀드릴 거는 하여튼 계급은 군대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노하우가 뭐 뛰어나고 어쩌다라고 하더라도 그 장교 밑에 부사관이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간부 밑에 우리 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 위계 질서는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죠. 오늘은 간부와 병사 간의 문제입니다. 소대장의 명령에 자꾸만 태클을 거는 김병장은 소대장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인권 침해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인
소대장의 지휘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휘권이라는 게 이제 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휘권은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부하에게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그런 정당한 권한이고요. 또 요거 김 병장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 따라서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종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다만 꽁트 속에는 약간 뭐 그렇게 하면서도 좀 그래도 따라서 하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형사 처벌까지는 아니고 다만 이제 뭐 징계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김 병장이 소대장에게 이제 뭐 대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러면은 좀 확실히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대장의 정당한 명령이다. 무조건 정당한 명령에 거부를 했다라고 하면 군형법 제47조에 명령 위반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가 있고 그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또 복종 의무 위반으로 뭐 본사한 약간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군기교육대 회부, 뭐 감봉까지도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 네. 또 다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김 병장 때문에 부대원들도 피해를 좀 받잖아요. 그렇죠. 막 전무도 다시 해야 되고, 네. 막 박상병은 뭐 뱀 잡으러 가서 뭐 억지로 막 가가지고 막 놀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부대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건 아닌가요? 물론 결과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휴식권, 왜냐면 쉬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휴식권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 침해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인권 침해라는 것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고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병장이 뭐 일부러 얘 뱀 싫어하는데 막 얘를 데려가야지라고 해서 일부러 뭐 이렇게 했다. 뭐 점호를 한 번 더 받아봐. 에이 그러고 막 이렇게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면은 그거는 인권 침해라는 걸 카테고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꾸 엇나가는 병장 때문에 이 소대장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어떻게 하면 병장의 군기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말년 병장의 가장 무서운 거는 휴가 잘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휴가증을 병장 앞에 흔들면서 그러다 휴가 잘리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은 바로 순한 어린 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휴가는 또 목숨과도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건 어때요? 말년 병장은 군대 작업 노하우가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하루에 하나씩 후임들에게 노하우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부대의 전설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다나카처럼 멘토로. 저도 요즘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면은 다시 막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장병들도 지금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다시 사회에 나가면은 나도 다시 막내다. 그런 걸 좀 깨닫고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 손법과 항상 함께 다니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장병들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카리스마 있게 해주는 그 인터넷에서 산 친구. 그 친구. 오늘도 함께 왔다고. 도착하셨네요. 오셨다. 저를 찾으셨나요? 네. 제가 오늘도 따끔하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김 병장, 당신이 생활관에서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마음대로 생각한 순간 너는 넘버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저녁 하루 전이라도 당신은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 대상이란 걸 명심하세요. 인범이. 네, 인범이네. 원래 진짜 좀 볼 때마다 귀여운 애인데. 아니 어떤 게 탈인지 모를 정도로. 네. 벗었습니다, 지금 벗었습니다. 예. 자, 저도 봐왔고, 저도 말년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말년 병장이라는 게 어떤 그 본전 심리와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군 생활에 최대의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알량한 자존심은 좀 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옛설 군설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는 인싸 언제나 장병 밀착형 맞춤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Time is gold.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다나카입니다. 네, 매주 장병들의 여가 시간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는 다나카. 오늘은 또 어떤 멘토님이 어떤 신박한 주제를 들고 찾아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여러분 벌써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연말에 새해 날도 더 추워져. 아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병분들 옆구리 시릴까봐 오늘의 멘토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멘토님 만나고 나면요 우리 장병분들 휴가 나가서 또 저녁 후에 옆구리 뜨뜻하게 보내는 거 아주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너튜브 인기 동영상 조회수만 무려 284만 회. 284만? 예, 대박이죠. 이분이 입만 열었다 하면 여성분들이 빵빵 터지는 자칭, 타칭, 언어의 마술사. 엄마죠? 엄마. 네, 엄마. 여심 저격수입니다. 아 근데 진짜 여심을 저격한다. 뭐 그 정도면은 외모가 막 원빈, 막 강동원식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입만 열면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게 가능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게요. 외모에 대한 의심은 그만. 본격적으로 모시기 전에 멘토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좋다 좋다. 여성분들 심장 좀 부여 잡으세요. 목소리 중요하지. 고객님. 오 깜짝이야. 고객님. 오 깜짝이야. 여기는 행군기 단학가인데요. 이거 아는 분이잖아요. 장병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말을 위해 제가 기술 좀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인데요. 설마 아니겠지. 당황하셨어요. 요분 어디서 많이 확실히 제가 들어봤는데. 아는 사람 같은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커튼을 걷어 주시겠습니까? 와 멋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멋있어. 그럼 그 아버지 한번 모시고 와봐라. 에이. 당황하셨어요? 장병 여러분들 올해 연말 아주 따뜻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특급 명사수 개그맨 정찬민입니다. 행근. 야, 아니 저도 우리 정찬민 씨 정말 친한 후배인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아니 더 혼남이 됐어요? 옛날보다. 멋있어졌어요. 살이 좀 바꿔요. 멋있어진 게 아니라 원래 멋있었는데 감추려고 옛날에 분장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감추기 정말 힘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평상시 모습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는 분이 한 분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딴 데서는 통하는데 여기서는 안 통하네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했던 그 뭔가 유행어 이런 개그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과거 이력이 상당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걸로 막 여심도 막 낳고 다니시고 그러나 봐요. 뭐 여심뿐만이 아니라 뭐 또 군대에서 군심, 사회에서 사심 이런 사람들의 호감도를 확 올릴 수 있는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하우 바로 이거예요. 벌써 재밌다. 대화의 기술. 와 이게 술?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기술. 대화의 기술. 제가 보이스피싱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대화 하나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어디를 가든 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대화거든요. 그렇죠. 예,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대화의 기술은 배워두면 뭐 연애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디서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동네에서 저 중고거래 마켓 당근거래 할 때도 말만 잘하면 5,000원 바로 깎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네요 진짜. 당근마켓. 근데 이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건데 그 좀 빨리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대방과 대화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바로 처음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할 말이 없지. 운을 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 어떻게 운을 띄우느냐가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예. 어디 사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뭐 그러네. 뭐예요? 이성형은 뭐예요? 약간 취조당하듯이. 그렇죠. 정확합니다. 취조예요. 또 저희가 소개팅이나 술자리가 하면 뭡니까? 이런 일본식 산술집 약간 어둡잖아요. 예, 그리고 위에서 핀 조명 노란색이 하나 딱 들어옵니다. 바로 취조실이에요. 무섭네. 집이 어디예요? 이상형 어디입니까? 어제 뭐 했어요? 어디 갔어요? 주말에? 이 취조되는 거예요, 바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특히 이런 얼굴이 얘기를 하면. 그러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이거예요. 내 얘 정보를 흘려라. 질문은 하지만 그 속에 제 정보를 살짝 흘려서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소개팅을 나갔는데 먼저 질문을 하시면 돼요. 뭐 쉬는 날?
주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냥 집에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 그렇죠. 다 단답으로 대답하겠죠. 뭐 그냥 배드민턴 쳐요. 뭐 하겠죠. 뭐 이렇게 하겠죠. 네. 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타이밍. 오. 여러분의 정보를 이때 슬며시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번호. 예? 주민번호. 예? 카드 번호. 진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요. 개인정보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 수민 씨, 네. 쉬는 날 주로 뭐 하면서 지내세요? 저는 주로 강아지랑 놀아요. 기술 들어갑니다. 강아지요? 네.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진짜요? 예. 종이 뭐예요? 푸들이요. 푸들이요? 네. 저 말티즈인데 네. 다음에 그 강아지 카페 같은데 만나서 친구 되면 되게 좋겠다. 그죠? 그러네요. 예, 시간 되시면 뭐 산책하거나 좋은 사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좀 두 분 친해지신 것 같은데요? 신기해. 나도 모르게 얘기해. 대화의 서술입니다. 우와. 단지 쉴 때 뭐 하냐만 물어봤는데 네. 이미 카페 갔잖아요. 강아지 카페. 예, 이미 다음 약속을 잡았어요. 어머. 선수네. 근데 여러분 강아지를 안 키우면 네. 저도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은데 다음에 어떻게 좀 뭐 유기견에 이런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강아지에 대한 정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행 가실 때 제가 봐드릴게요. 어머. 예. 야, 기가 막힌다. 이런 나갔다. 어떻게 해요? 이러면은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까? 어머. 그렇죠. 이처럼 재밌다.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정보를 슬며시 흘리고 또 그걸 잡아서 이렇게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핑퐁처럼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짜 우리 그 찬미 씨가 와 이런 기술인지 몰랐네. 진짜 리스펙. 이제는 질문을 하고 대화가 오갔으면 네. 호감을 표시를 해야겠죠. 이게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이거예요. 참신하게 칭찬. 그냥 칭찬이 아니네. 참신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사람이든 동물이든 관심을 받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원수한테 칭찬을 들어도 행 저게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서로 이제 신뢰가 쌓이고 또 이제 뭔가 정이 약간 오고 가죠. 그래서 이 칭찬을 제가 연애학적, 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머. 명품 선물이나 물질적인 보상 뭐 이런 거를 주는 것보다 큰 비용과 노력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가심비로 할 수 있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좋다. 아니 근데 칭찬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가끔 영혼 없이 칭찬하는 분들 있거든요. 있잖아요. 칭찬만 하는 건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칭찬에 진심이 없고 네.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 남자들이 보통 뭐 이성분을 만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그냥 평범한 그 칭찬이 뭐가 있을까요? 아유 실물이 더 이쁘시네요. 맞아. 이런 얘기가 많이 하고. 그 연예인 누구 닮으셨어요? 뭐 이런. 목소리가 좋으세요. 그렇죠. 그냥 뭐 평범하죠. 예쁘세요 진짜. 뭐 김태희 씨 닮으셨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런 평범한 칭찬으로 안 됩니다. 적어도 기술 들어갑니다. 지숙 씨 닮으셨어요. 수미 씨 닮으셨어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먹어주지. 참 참신하구만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되게 식상합니다. 누구 닮으셨어요? 그러면 참신한 칭찬하는 방법이 뭐 따로 있나요? 웃을 때 저기 뭐 금리 하셨는데 좀 돈 많으신가요? 아유 금리 럭셔리하다고. 잘 좀 사시나 봐요. 잘 좀 사시나 봐요. 좋은 칭찬이죠. 어쨌든 금리가 아름다워 보인다 칭찬이죠. 어쨌든 수중에 23만 원 정도 있어야 이거를 또 심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는 또 컴플렉스가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금리를 했다던가. 깊게 들어가시네요. 그렇죠. 이것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디테일해. 피부가 좀 구릿빛 피부로 되게 섹시한 피부를 가지신 분이 계신데 야, 이 까만 피부가 되게 멋지십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또 어릴 때부터 까만 피부가 컴플렉스라던가. 맞아. 그러면 오히려 칭찬인데 이게 역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지 외모에 대한 칭찬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 딱 만나면 육안으로 보이는 게 외모밖에 없는데 그 외모 칭찬 말고 뭐 다른 칭찬은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모 말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행동에 관한 칭찬은 상대를 관찰해야 되고 또 관심이 있어야 보고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내 마음이
우러나서 칭찬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먼저 김대희 선배님. 네네. 네. 사실 오늘 행복이 올 때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선배님이 딱 계셔가지고 리액션도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거 보세요. 확실히 또 개그맨 선배님 계시니까 제가 너무 편하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진짜. 예,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난 느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김대희 선배님.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졌어. 어땠어 진짜? 수민 씨 어떻게요? 옷이 오늘 되게 화려하시네요. 그쵸. 스팽글 블링블링. 네. 화려한 패턴보다 수민 씨 미소가 더 화려합니다.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다른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수민 씨가 번호를 물어봤어요.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대본에도 없던 거예요, 여러분. 장병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분 좋게 하네요. 정말. 네. 세상에. 그리고요 우리 저기 손범님. 기술 들어갑니다. 수염이 참 아름다우세요. 저도 진짜 전 너무 보자마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왠지 동료애가 가깝게 느껴지는 동질감이 느껴지고. 하나 같은 수염인. 그러니까요. 네. 벌써 저도 친해진 것 같고. 벌써 이렇게 길고 저도 나오겠습니다 예. 언젠가.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진짜 이게 너무 진심이 느껴. 아니 와 박수가 절로 나온다. 칭찬의 기술이 확실히 있네. 예. 충분히 관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대화들이잖아요. 욕해주시는 게 진짜. 놓치지 않고 작은 거 하나라도 이런 걸 기억하고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넣어놓고 그냥 단지 외모만 보고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시고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 뭐 전철이나 버스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예. 아까 버스 손잡이 잡고 흔드시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심 잘 잡으시더라고요. 예.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뛰어나시네요. 웃기다. 이제 멘토님이 알려주신 대화의 기술이 뭐 장병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만들 때뿐만 아니라 이 현재 여친에게 더 사랑받고 싶을 때도 이용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게다가 군대에서 선임 후임에게 더 좋은 군대원이 되고 싶을 때도 빛을 발할 것 같은데요. 사랑스러운데 후임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연말이고 곧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연애로 또 장병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성 문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군대에서 선후임 간에나 사회에서 뭐 직장 동료, 선후배 그리고 또 진짜로 가족끼리 어머니 아버지와 얘기할 때도 서로 좋은 대화의 기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장병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 가서 김 병장님 오늘 저 깔깔이가 되게 화려하신데 어떻게 잘 봤습니다 깔깔이가. 예. 얼마나 좋습니까? 뭐 우리 박상명님 저 아까 총기 손질하시는 거 보니까 소리 너무 빠르시던데 진짜 감탄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멘트들 가서 하면은 또 군생활 또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잠시만요. 눈을 보고 말해라.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예. 예. 아닙니다. 아니면은 리액션. 리액션요? 예, 수민 씨 너무 좋은 대답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네요. 예. 아니면 with all my heart. 예, 아닙니다. 일단 영어는 아니라서 바로 아니 잘 들어주는 거, 귀 기울여주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저한테 있습니다. 진심.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진심.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with all my heart. 진심으로. 그게 그 뜻이에요? 그건 이제 미국 사람 마인드고 한국 사람은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네. 맞는 얘기. 진심이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여긴 한국이니까. 예. 저도 이건 진짜 실제로 친구들이랑 후배들이 와서 선배님 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뭐 사로잡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멘트를 말해주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라.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이 보인다. 명언이다 명언이야. 올 연말 진심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물론 연애도 좋지만 우리 또 함께 생활하는 장병 여러분들 선후임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한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서 연말 아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차민희의 여심탐구 끝. 행군
야. 직접. 아 대박. 와 진짜 시간이 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진짜 몰입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례 행군. 이러다 미쳤네가. 자 원조 걸크러쉬 그녀가 행군기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언제 났죠? 엄청난 사랑꾼이라고. 언제 났죠? 그래요? 다들 생각하는 츤데레 그 스타일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명품백 툭 던져주면서 하나 니해라 오다 주었다. 왜 이래? 딴 사람 뭐 어쩌라. 진짜 나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네가 내가 나쁠까? 나쁠까? 잘 걸렸어. 너 말이야. 이 괜찮겠어요? 아까운 일이야. 오케이. Drop the beat. 병영 행군기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전종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군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엔돌핀 다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이거 뭐야 이거 자수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